안녕하세요. 칠쌤의 농업톡톡의 칠쌤입니다. 올해는 5월인 이번 주에도 8일 지역에 따라서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농사는 음력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윤달이 있어서 늦게까지 서리가 내린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평소 사실 음력, 양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개념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아는 수준은 양력은 큰 글씨, 음력은 작은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어르신들께서 윤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옛 어른들의 지혜는 무시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서 자꾸자꾸 느끼기 때문에 윤달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양력과 음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양력으로는 1년이 365일인데 달의 기준인 음력으로는 354일입니다. 그래서 연 11일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3년마다 음력 공짜달 한 달이 들어가는 것이 윤달이더라고요. 올해 희한한 날씨 덕분에 난생 처음 음력과 양력, 윤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어르신들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음력 2월달이 한 달 더 있는 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길고 서리가 늦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 농사는 음력으로 짓는다는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포도잎의 수분 배출에 대한 기공과 수공, 증산, 그리고 포도에서 이 시기 적용 가능한 녹지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접붙이기 영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나 구독자님의 댓글에서나 아침에 입 끝에 물방울이 맺히는 증상과 입에 약을 치거나 영양제를 친 것처럼 허옇게 뭔가 묻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물은 뿌리로부터 흡수한 양수분의 90%를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배출하는데요. 이것을 증산이라고 합니다. 이 증산은 햇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것이 증산의 증거입니다. 짧은 시간 비닐봉지를 잎에 묶어 놓았는데요. 잎 뒷면에서 배출된 수분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햇볕이 없는 밤에도 증산에 의한 수동적 양수분 흡수가 아니라 삼투압에 의한 양수분 흡수를 하는데요. 밤에는 기공이 닫혀서 기공으로는 수분 배출이 안 됩니다. 밤에 흡수한 수분은 식물체 내 여러 기관에 수분이 차고 잎에는 기공이 닫혀 있으니까 잎 테두리에 있는 수공이라는 구멍으로 흡수한 양수분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맺힌 모습이고요. 이것이 또 흘러내리고 해가 뜨면 수분은 증발하고 흡수한 양분은 허옇게 묻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초생장기 물을 주기적으로 잘 준 농가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잎이 두세 잎 전개된 후 신총생장기는 수분을 줄여서 잎은 작게, 가지는 단단하게, 우짜라지 않게 키우셔야지 착과 후에 양수분 흡수가 잘 돼서 과립 비대와 당도 향상 등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화 10일 전부터는 과립의 세포 분열을 위해서 수분을 조금씩 공급해야겠고 지베렐린 처리 시기부터 이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초생장기 물을 많이 주시면은 저장 양분 소모가 많아서 정작 포도알 창립 후부터 수분을 주어도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시드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 영상들에서 종종 말씀드렸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농작물 생산은 여러 가지 시기마다 복합적인 상황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말씀드릴 때 늘 조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알고 그것을 적용하시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식물 생리 기본을 잘 아셔야 합니다. 늘 공부하시고 내 농장은 내가 조절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접입니다. 녹지접은 풀을 가지지, 접붙일 접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른 가지끼리 접붙이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포도에서 녹지접은 성공 확률이 높은 접목 방법입니다. 품종을 갱신하거나 대목은 괜찮고 접수가 동해를 받아서 갱신해야 할 때나 계획적으로 대목만을 먼저 심어놓고 접을 붙일 때 또 한 나무에 여러 품종을 키워보고 싶을 때 등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접수 준비는 원하는 품종의 신초의 약간 단단한 부분을 이용합니다. 단단하고 부초가 나오기 직전의 부분의 한마디를 이용합니다. 잎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취 후에 마르지 않도록 수분이 있는 봉지나 수건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목과 접수의 굵기가 비슷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접수는 한마디만 쓰는데 윗부분은 바로 위를 자르고요. 아랫부분은 아랫마디의 바로 위에서 자르고 잎자루는 1, 2cm 남기고 잎은 잘라버립니다. 접붙일 부분인 아랫부분은 쐐기 모양으로 깎습니다. 다음은 대목 준비입니다. 대목은 접수와 굵기가 비슷한 부분의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자르고 가운데에 칼을 대어서 1, 2cm 아래로 쪼갭니다. 쐐기 모양의 접수를 대목에 칼집에 넣습니다. 다음 접붙인 부분을 잘 잡고 접목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비닐로 꽁꽁 싸매주시고 접수의 윗부분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로 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목 부위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실습해 보았는데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절대 쉽지는 않았습니다. 녹지접 붙이기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잎의 수분 배출과 녹지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 이 굵기가 안 맞으면은 이 마디에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무기 무르다. 이거 비닐 잘란 겁니다. 아 진짜요? 예, 그거 파라핀 테이프 안 쓰고요. 안 쓰고 그냥 진짜 이게- 비닐? 예. 그냥 이렇게 예. 그 0.7 예. 내지는 0.5짜리 가지고 이렇게 굵기가 갑자기 안 된다. 접수가 좀 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위치 이게 굵기가 거의 맞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세게 길다 불편하다. 틈 없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서리 묶어도 되고. 비닐 제거는 언제쯤? 이거는 이제 접목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접목 테이프로 하면은 이걸 제거를 거의 안 해도 되는데 비닐로 하면은 나중에 중간에 한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잘리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다 올라오고 난 한 이만큼 자라고 난 다음에 한번 풀었다가 살짝 새로 묶어 주든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위에는요? 위엔 이거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음. 다 지금 이게 위가 굵으니까 마디 할게요. 진짜 모르다. 지금 아까 저 나무하고 고점 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무리다 이거 진짜. 차이 많이 나죠. 거의 물순이다 물순. 그러게. 오다가 시들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모르네. 안경을 안 써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네. 손가락 빛이다. 칼이 잘 안 된다. 딱 이렇게 이제 요 지점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고. 딱 맞춰주네. 처음에 위만 제대로 딱 맞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감아 놓으면 됩니다. 감을 때도 완전 꽁꽁 예, 감아야 되지. 최대한 최대한 예. 꽁꽁. 이렇게.